당뇨나 체중 관리 신경 쓰다 보면 혈당 조절 때문에 간식을 선택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간식들은 당분이나 탄수화물이 많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기 쉽지만 오늘 제가 소개하는 간식들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면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건강한 간식입니다. 첫 번째 간식은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면서 맛있는 간식을 눈앞에 두고 먹어도 되지 않을까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당뇨 관리 중인데도 떡볶이나 케이크 같이 매콤하거나 달콤한 간식이 땡긴 적 있으신가요? 가끔 입이 심심해서 간식 생각이 간절할 때가 있지만 당뇨나 체중 관리 신경 쓰다 보면 혈당 조절 때문에 간식을 선택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쌀쌀해질 때쯤 길에 붕어빵 트럭들이 하나둘씩 보이잖아요. 간단하게 하나 집어먹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혈당이 올라오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혈당 때문에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간식들은 당분이나 탄수화물이 많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기 쉽지만 오늘 제가 소개하는 간식들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면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건강한 간식입니다. 게다가 간식에서 가장 중요한 맛 또한 제가 보장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혈당을 똑똑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간식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간식은 육포입니다. 육포 같은 경우는 지방이 낮고 살코기가 많은 우둔살이나 홍두깨살로 만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소고기이기 때문에 거의 당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기를 드실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포화지방이죠. 육포 같은 경우는 고기 중에서도 포화지방이 많이 없는 부위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간식입니다. 그리고 마른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에서 오랫동안 씹어야만 하는 음식인데요. 이 씹는 활동 자체가 우리 몸의 뇌에 포만감을 유발하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기 때문에 식사 양 자체도 줄일 수가 있고 금방 배고파지지 않게 하는 또 장점도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면 우리가 간식에 대한 욕구나 당분이 많은 음식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반적인 혈당 관리에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식후에 혈당 상승을 많이 일으키지 않고요.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한 분들은 그날 점심과 저녁에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해주는 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육포를 간식뿐만이 아니라 아침에 이 한 주먹 정도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나트륨이죠. 저도 경험이 있지만 육포는 먹다 보면 어느 순간 이 한 봉지를 다 먹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을 초과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50g 이내로 드셔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0g 드셨을 때 나트륨을 한 800에서 900mg 정도 섭취할 수 있게 되고요. 하루 권장 섭취량의 40%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적은 수치는 아니죠. 음식이랑 비교하면은 미역국 한 그릇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나트륨 함량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육포 절대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육포를 50g 정도 드시면 단백질 같은 경우는 약 15g 정도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식 한 번으로 다이어트 중인 분들이 식사 중에 단백질을 채울 수 있는 좋은 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배고플 때 가끔씩 활용하거나 아침 식사에 가끔씩 곁들이기에는 괜찮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음료수 싫어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음료수가 정말 맛있지만은 설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좋은 건 다들 아시고 계시잖아요. 이럴 때 저도 정말 먹고 싶을 때 저는 이 에사비를 자주 먹는 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뭐 햄버거나 피자 먹을 때 콜라 많이 당기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햄버거랑 피자를 먹었는데 콜라까지 먹었다? 혈당이 이만큼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콜라 대신에 에사비를 드시면 이만큼으로 혈당을 이만큼 낮춰주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 먹을 때 뭐 과일 주스나 스무디, 에이드, 탄산 이런 거 드시기보다 에사비 같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음료로 바꾸는 것만 해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식전에 많이 먹는데요. 에사비를 식전에 먹으면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식전에 먹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연구 결과 크게 두 가지 작용 때문에 혈당의 상승을 억제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에사비가 장내 GLP-1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AMPK라는 효소를 증가시켜서 인슐린의 민감도를 올려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포만감도 증가시켜준다고 합니다. 또 이 AMPK 효소는 혈액의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뜨리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에사비의 장점으로는 만성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 많죠. 이런 분들은 식후에 에사비를 먹었을 때 약간 소화 작용을 돕는 역할을 하고요. 사과식초의 산성이 위산의 역할을 도와주기 때문에 음식 내에 있을 수 있는 세균의 살균 작용을 해서 세균들이 소장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에사비 같은 경우는
이제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식이섬유 자체가 장을 깨끗하게 하고 대장에 좋은 균들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가 되어서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에사비 같은 경우는 좀 먹고 싶은데 워낙 맛이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잘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 계신데 요즘에는 또 이렇게 맛있게 먹기도 잘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혈당 관리 필요할 때 에사비가 먹고 싶다? 한번 그럼 이런 식으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푸콩입니다. 푸콩은 에다마메라고도 하는데요. 일본식 선술집 가면은 기본 안주로 많이 주는 안주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가면은 항상 한 그릇 이상 다 먹는 편인 것 같습니다. 먹다 보면은 너무 고소하고 맛있고 중독이 되는 맛인데요. 간식으로 드셔도 너무 좋고요. 푸콩 같은 경우 이제 100g 안에 단백질이 11g, 당질은 6g, 식이섬유는 4g, 불포화 지방은 5g, 그리고 그 외에 미량 영양소로 비타민 C, 비타민 K, 엽산, 마그네슘 등이 있다고 합니다. 워낙에 영양 밸런스도 좋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이기 때문에 식사 중에 내가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식사 사이사이에 푸콩을 곁들여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콩 같은 경우는 그냥 삶아 먹어도 너무 맛있고 조금 더 재밌게 드시고 싶으면 저 같은 경우는 프라이팬에 푸콩 넣고 소금 살짝 뿌려서 볶아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짭조름해서 거의 뭐 술안주긴 한데 좀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푸콩 같은 경우는 콩이다 보니까 육포에 비해서는 당질량이 그래도 조금은 있기 때문에 정말 타이트하게 관리할 때는 이 푸콩을 조금 조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다고 또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네 번째는 단백질 쉐이크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너무 자주 먹는데 단백질 쉐이크의 장점은 여러분들이 바쁠 때도 드실 수 있다는 거. 물에 타서 흔들어서 드시기만 하면 바로 간편하게 드실 수 있고 단백질 위주의 식품이기 때문에 먹고 나서 혈당을 급하게 상승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 식사 중에 단백질 섭취량이 적다. 성인 남성은 평균 60g, 여성은 50g인데 이 섭취량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은 단백질 쉐이크를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네, 제가 또 진료를 좀 늦게 마치다 보면 저녁을 거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근데 뭔가 씹어 먹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5분 내로 빨리 먹어야 될 때는 단백질 쉐이크를 간식으로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단백질 쉐이크도 정말 제품마다 그 영양 성분이 너무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WPI라는 분리유청 단백질을 추천드립니다. 우유에서 이 단백질만을 뽑아낸 건데 우유에는 우리 유당이라는 탄수화물이 많죠. 이 유당이라는 탄수화물을 빼고 순수 단백질 위주로만 빼낸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셨을 때 혈당을 그렇게 많이 상승시키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만감도 챙기고 혈당을 상승하지 않으면서 부족한 단백질도 챙길 수 있는 좋은 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쉐이크가 너무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좋은 음식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식사 중에 음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되 내가 정말 식사를 할 수 없을 때나 내가 필요한 충분한 단백질량을 섭취하지 못하셨을 때 보조적으로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단백질 쉐이크가 만능이고 완벽한 식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것만 믿고 다른 식사를 소홀히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음식은 치즈입니다. 이제 치즈도 단백질 쉐이크처럼 우유에서 만든 건데 우유에서 유당을 제거해서 만들기 때문에 당질이 거의 없고 단백질과 지방 위주의 식품입니다. 그리고 또 치즈의 장점은 정말 여러 종류의 치즈가 있다는 겁니다. 체다 치즈, 모짜렐라 치즈, 고다 치즈, 리코타 치즈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드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치즈 같은 경우는 포화점이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는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균적으로 치즈 100g에는 지방이 30g 내외가 있는데 그중 포화지방이 한 15에서 20g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 심혈관 질환이 있으시고 좀 조심해야 되는 분들은 치즈도 너무 많이 드시지는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꾸로 먹기. 또 우리 밥 먹을 때 쌀이나 면을 먼저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차피 결국에 뱃속에 들어가면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먹는 순서를 단백질, 지방이나 식이섬유 같은 채소를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는 이 간단한 순서만 바뀌어도 식후 혈당 상승이 훨씬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식후에 가벼운 산책하기입니다. 우리 먹고 나면은 그냥 소파에 누워 계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러지 마시고 격한 운동 뛰어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가볍게 걷기만 해도 혈당이 상승하는 것을 많이 막아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저트 멀리하기입니다. 디저트 같은 경우 대부분이 달달하잖아요. 당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내 뱃속에 디저트 배는 없애주시는 게 좋고요. 디저트를 정 먹고 싶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에사비나 아니면 녹차 같은 가벼운 따뜻한 차 이런 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디저트가 있는데요. 치약입니다. 식사하고 바로 양치하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을
없애는데 그나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혈당 조절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간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육포, 에사비, 푸콩, 단백질 쉐이크, 치즈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식품들은 간식으로 알려드린 거고 몸에 좋은 작용을 많이 하는 음식이지만 이것들도 많이 먹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 몸에 너무 많은 잉여 칼로리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체중이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양을 지켜서 배고플 때 식사 중간중간 사이에 지혜롭게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식후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식탐이 너무 많으시다, 항상 간식 달고 사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